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문법, 토익 RC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파트 5 and 6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많은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12가지 시제도 공부했었고, 동사가 문장 속에서 다른 역할을 하게끔 변형도 시켜봤고, 자,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바로 동사를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직접 행동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처럼 쓰는, 즉 수동태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수동이라는 의미 분사에서도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처럼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는 are loved, 사랑을 받는다. 즉, 누구에 의해서? by me, 나에 의해서 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들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그렇죠. 바로 능동태라고 불렀습니다. 자, 능동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즉, 행위자가 직접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문장을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든지 항상 내가 행동을 하는 건 또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의미를 영어에서는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시제와 수동태, 적인 표현을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기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일단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적용도 시킬 수 있겠죠? 자, 만드는 방법. 자, 가장 먼저는 주어랑 동사랑 그 다음에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라고 하는 건 무슨 동사? 그렇죠.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에서만 쓴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바로 이 대상이 가장 제일 앞에 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니까 받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비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즉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을 이 자리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능동태에선 직접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누가 했는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 행위자를 by 그리고 여기다가 행위자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일 때는 그냥 이름을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우리 대명사를 쓸 때는 말이죠. 바로 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목적격의 형태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우리 좀 전에 지금 문장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특징은 다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온다. 두 번째, 3, 4, 5형식 문장에서만 가능하다. 왜?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 대상을 주어 자리에 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그 행위자를 어떻게 쓴다? 그렇죠. 일반 명사일 땐 그대로 쓰지만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으로 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능동태는 우리가 직접 12가지 시제로 막 표현을 했었잖아요. 수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도 시제가 없진 않아요. 왜? 아까 여러분이 바로 만드셨다시피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제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그렇죠. 바로 이렇게 12시제였으니까 수동태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몇 가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12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요 과거 분사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화해서 5가지 시제가 나오겠죠? 왜? 요걸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원래 기본 형태로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두 가지, 현재 시제도 나올 수 있고 과거 시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위를 붙여서 미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행도 만들 수 있고 완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12가지 시제를 만들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줄리가 writes a song 하신대요. 자, 줄리라는 사람이 음악을 쓰신대요. 우, 멋지죠? 자, 그러면 그 송의 입장에서는, 그쵸? 노래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song is written 하면 아, 현재 시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a song has been written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쵸? 만들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will have been written까지 들어갔으면 당연히 미래 완료도 되는 거고, 이렇게 was being written 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과거 진행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4가지만 만들어 봤지만 12가지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우리 좀 전에 문장처럼 A song is written by Julie 라고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가장 많은 형태의 수동태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할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e loves you 라는 문장이 있다면, 그쵸? 그 사람이 직접 너를 사랑하는 건데 너의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랑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꿀 때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시제에 따라서 이 B의 BPP 중에 비동사의 시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의문문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는데 평서문으로 바꾸고 나서 의문문으로 만들면 처음에는 조금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Did you love her? 라는 문장이 있다면,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did를 빼버리고 퀘스천 마크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loved 과거라는 걸 알죠? 자, 입장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그녀를 앞으로 가져와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was loved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you는 당연히 목적격과 주격이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결국 B 플러스 PP가 들어가는 이 수동태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땐 꼭 비동사처럼, 비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은 하나 더 할 거예요. 항상 우리가 do you like만 하진 않잖아요. 그쵸? what do you like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Who wrote this song?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누가 이 음악을 썼니? 라고 물어봤죠? 자, 주어이면서 의문사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 썼는지 궁금하죠? 자, 그래서 이 송은 was written by whom?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who라는 게 원래 주어 역할이니까 by 뒤에 왔을 땐 whom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by whom이 앞에 오는 거죠. 왜? 우리는 의문문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by whom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원래 by whom으로 쓰면은 당연히 문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퀘스천 마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문장이고요. 실제적으로 문장을 완성한 경우는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는 whom 또는 뭐 who 상관없어요. Was this song written by는 이렇게 뒤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태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건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3, 4, 5형식에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렇죠. 바로 그 세 가지 형식의 문장에서만 대상, 바로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삼형식은요. 우리가 수동태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형식이 되겠죠? 왜? 그렇죠. 목적어가 앞에 행위자로 오다 보니까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he loves you라는 삼형식의 문장이 있어요. 그쵸? 우리 요거 삼형식이라고 불렀죠? 어떻게 바뀐다고요? you가 앞으로 오고 얘는 그렇죠. be 플러스 pp로 바뀌고 he는 바로 저 뒤에 by 플러스 him으로 바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바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그렇죠. 요렇게 바뀌는 거죠. You 요렇게 are loved by him. 상태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다면 사형식으로 갈게요. 자, 사형식의 형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삼형식이 된대요. 근데 일단 사형식이 뭐였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였어요. 바로 이 목적어 1번은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 불러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얘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사형식. 자, 그럼 삼형식이 된다는 뜻은 목적어 하나가 사라진다는 뜻이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He gave me a pen. 바로 이런 식의 문장인 거죠. He gave me a pen. 그쵸? 그러면 그럼 이거는 두 개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는 요 나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거죠. was given.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받았나요? 그렇죠. 당연히 a pen 살려둬야 되겠죠? 바로 그냥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뒤에다 그냥 a pen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줬다고요? by him에 의해서 주었다고요. 요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니까 목적어는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로 뭔가요? 펜의 입장에서 쓰는 거죠. 펜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was given. 그 다음에 원래 요렇게도 써요. me를 바로 그냥 가지고 오죠. 요게 원래 여기 있던 거니까, 그쵸?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는 똑같겠죠. 자, 그런데 삼형식으로 바꾸는 이제 사형식의 수동태를 보면 자, 일단 일형식이 된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 이 문장이었잖아요. 사형식. 자, 그러면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아시죠? 어떻게 바꾼다고요? 원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즉 나는 죽어도 펜을 먼저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바로 이렇게 바꿨었죠.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낼 땐 뭐랑 같이 보낸다? 전치사랑 같이 보낸다고 했었어요. 자, 요거를 수동태로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그럼 여기서는 목적어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a pen. 그럼 a pen이 제일 앞에 오겠죠? 바로 요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to me가 그냥 그대로 to me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대로 씁니다.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도 썼나요? A pen was given me 또 썼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새 우리가 말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보다는 여기 이렇게 to me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둘 다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형식의 수동태 중에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 보려고 해요. 바로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뭔 말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만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어 자리에. 즉, 요렇게죠. make, send, pass by, write, throw 같은 동사들이 오면 문장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녀는 만들었어요.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라는 뜻이에요.
직접 목적어는 me였나요? cake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a cake인 거죠. 얘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A cake was made for me by her. 왜? 그럼 왜 나는 오면 안 될까요? I를 왔어. was made 썼어요. A cake 쓰죠? by her예요. 내가 만들어지나요?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보이면 이 대상만을 주어 자리에 넣어서 바로 그렇죠.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문장을 다시 깨끗하게 써놨죠? 바로 이렇게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형식으로 갈 거예요. 자, 오형식이라는 이 말은 목적어와 뭐가 있었나요? 그쵸? 이 형식이 된다는 거 보니까 보어가 있었구나. 오형식 구조가 어땠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주어, 동사. 그렇죠.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 여기에? 그렇죠.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인 목적 보어가 있었죠. 그쵸? 네. 자, 그럼 문장 하나 볼까요? He found the movie very interesting. 자, 그는 주어, found 동사, the movie. 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란 바로 very interesting 한 영화였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수동태에서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바로 뭔가요? 그렇죠. 바로 요 the movie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든 건가요? 그렇죠. The movie was found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was found.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밑에처럼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변화를 줄 필요도 뭔가를 덧붙일 단어도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볼까요? 예외 하나 볼 거예요. 자, 오형식에서 우리가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요런 동사들 있죠? 바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요런 동사들. 자, 기억나시나요? 자, 목적어가 아까처럼 바로 대상이 되는 상태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나오면 어땠어요? 그렇죠. 바로 요 사람이 직접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쵸? 바로 어떤 문장이냐면 I heard Super Junior sing Sorry Sorry. 자, 나는요 들었죠.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슈퍼주니어가 직접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렵게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가 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당연히 앞에 올 수 있는 건 바로 이 슈퍼주니어라는 주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바로 Super Junior was heard. 자, 그런데 was heard도 동사고 sing의 sing도 동사잖아요. 동사 두 개 나란히? 그렇죠.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 뭘 써주냐면 바로 to sing을 써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바로 그 동사 원형이를 to 부정사로 바꿔야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동사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요. 무조건. 근데 우리가 여러분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가끔 요거 말고 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sing 자리에 singing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I heard the Super Junior singing a song. 그쵸? 바로 그 singing이라는 표현을 바로 이렇게 수동태로 쓸 때는 그렇죠. was heard 뒤에
굳이 또 to를 써줄 필요는 없어요. 즉,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요렇고 그대로 쓰는 건 맞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sing이 나왔을 때는 뭐를 써야 된다? 그렇죠. 바로 to 동원이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요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볼게요. Last night, I was invited to dinner by a colleague whom I had met for a long time. 자, 지난밤에 나는요, invite란 동사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뭔가요? 누구누구를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반드시 invite 뒤에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초대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냥 to dinner에 초대를 그러면 한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의 표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elected in Philadelphia in 1774. 자, 일단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는. 자,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선택을 하는 걸까요? 선택을 당한 걸까요? 어디에서? 필리에서? 언제? 1774년에. 자, 그럼 elect라는 동사의 특징은 어때요? 그렇죠. 반드시 누구를 뽑았는지가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바로 수동태 문제는 이런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을 조금 더 다른 문장들과 다른 문법 요소들과 합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선출을, 그쵸? 우리 의미로는 하는 거지만 선출이 된 거겠죠? 그래서 elected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이제 살짝 심화 과정을 살짝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어요. 항상 모든 동사들을 다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소유동사, 상태동사라고 말하는 요 동사들,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요런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이 오면 보통 소유격을 만들지 못해요. 참, have라는 동사는요, 가지다라는 뜻일 때만 못 만들어요. 아셨죠? 뭐 먹는다는 뜻이거나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당연히 만들 수가 있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Ray resembles his father.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쵸? His father is resembled by Ray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빠가 닮게 된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라는 사람이 아빠를 닮은 거여야 되겠죠? 요렇게는 절대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사구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비동사에다가, 그쵸? 과거 분사에 뭐가 들어갔나요? 여기에. 그렇죠. by 플러스 행위자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by 플러스 행위자를 나타내기 전에 이 동사에 뭔가가 딸려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요런 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쓰는 경우죠. 즉, 요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으니까. 바로 대상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동사들. 자, account for, 설명하다, agree with, 동의하다. complain of, 불평하다, interfere with, 뭐뭐를 방해하다, laugh at, 무엇무엇을 비웃다, look for, 무엇무엇을 찾다, rely on, 무엇무엇에 의지하다라는 뜻이죠. 자, 요런 단어들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목적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수동태를. 자, 문장 하나 볼까요? Ronald has dealt with many issues. 자, 로널드란 사람은 has dealt with. 다뤄왔던 거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많은 이슈들을. 자, 그럼 이 많은 이슈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된 거겠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로널드에 의해서.
그러면 문제는 바로 요 with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with가 나오는데 선생님 어떻게 전치사가 이렇게 나란히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동태를 만들 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with를 버릴 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그냥 그대로 has been dealt with라고 쓰시고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그냥 by Ronald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전치사들을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 더. 뭐냐면 바로 타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전치사. 요렇게 생긴 구조 딱 생각나는 건 딱 한 단어 있을걸요? 뭐예요? take care of.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make use of 무엇을 잘 활용하다. pay attention to 무엇에 집중하다. 그 다음에 take care of 누구누구를 돌보다. 그 다음에 take part in 어디에 참석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Jasmine took care of her father. 자, Jasmine은 돌봤습니다. 누구를? 그쵸, 그녀의 아버지를 돌봤죠. 그럼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돌봄을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taken care of가 나오더라도 바로 뒤에 행위자를 쓰는 by 플러스 Jasmine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이건 뭐죠?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catch up with 누구누구를 따라잡다. 뭐 keep up with, 그쵸? 무엇을 이제 여기에 뭐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고 put up with, 그렇죠. 견디다 라는 뜻입니다. speak well of 하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잘 말하다. speak ill of 하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다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Jane looks up to Dr. Joe. 자, Jane은요, look up to 하면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닥터 조를 존경하신대요. 그럼 닥터 조의 입장에서는 존경을 그렇죠, 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by 플러스 행위자가. 어떤 경우에? 바로 일반인 주어가 사용되는 경우. 또는 행위자가 문맥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경우일 때는 보통 by them, by people 이런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은 다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People speak Korean in Seoul. 사람들이 한국어를 말합니다. 서울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라는 것의 입장에서는 말해지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그렇죠? 누가 말해요? 당연히 똑같이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by 대신에 사용하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항상 행위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by만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그렇죠. 안 쓰는 경우도, 다른 것들이 오는 경우도 여러분이 아마 이미 수거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전치사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be married to, be known to, be surprised at, be annoyed at.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 be satisfied with 같은 표현들은 여기에다가 by를 뒤에 또 써주면 틀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Their parents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쵸?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result satisfies their parents잖아요. 그럼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된 거다 보니까 satisfied 뒤에다가 by를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with라는 전치사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수거처럼 같이 외워두시면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동태를 정리를 해봅시다. 1번. The expenditure for the event. 그 이벤트, 그 사건 또는 뭐 행사, 여기선 행사겠죠? 행사에 대한 지출이 was covered by, with profits from the fundraising party. 그 소비를 채웠다는 거죠. 이윤으로. 그쵸? 뭐로부터 생긴 이윤이에요? 바로 fundraising party로부터.
그 기금 모금 마련을 했던 그 파티로부터 생긴 이익으로 덮여졌다는 뜻이에요. 지출이. 그래서 be covered 어떻게 쓰셔야 돼요? 당연히 with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be covered 같은 경우는 by가 아니라 with를 쓴다는 거죠. As a medical doctor serving in the war. 자, medical doctor로서입니다. 근데 그녀가 직접, 그녀인지, 자, 직접 serving in the war, 전쟁에서 하시는 거니까 요걸 이렇게 괄호 안에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의사로서 그녀는 was exposed. 자, was exposed, 뭐뭐에 노출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에 노출됐대요? 많은 dangers에 노출이 되었다. 많은 그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자, be exposed는 마찬가지로 by가 또는 with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노출되다는 뜻이니까 to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동태 조금 많은 양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쓰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00% 정리가 한 번에 된다면 와우 대박이지만 우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즉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오늘 수업은 완전 대성공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 내에서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